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먼저 기둥의 건널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둥은 크게 각기둥과 원기둥으로 구별지어 그 건널비를 구해볼 텐데요. 건널비를 구할 때에는 겨냥도보다는 각각의 입체 도형을 펼친 전개도를 통해서 전체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각기둥의 건널비는 각기둥 하나를 펼쳐 전개도를 살펴보면 밑면 두 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죠? 밑면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이므로 하나의 밑면의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곱하기 2하여 밑면 두 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넓이를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옆면을 살펴본다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이 입체 도형의 높이가 되며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지겠죠?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다 라는 것. 이것은 옆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기둥의 건널비도 직접 구해 볼게요. 원기둥 하나를 펼쳐 전개도로 표현해 보았더니 밑면이 두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높이가 H인 원기둥의 건널비를 S라 해서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기둥의 건널비는 밑면 두 개의 넓이. 이때 밑면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합동이고 원이므로 밑넓이 곱하기 2로서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므로 파이 R 제곱의 원 두 개 있다 라고 해서 2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밑넓이 두 개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옆넓이를 더하겠습니다.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죠? 이때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이 원기둥의 높이 H가 되며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으므로 원의 둘레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로서 가로의 길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옆면의 넓이는 2파이 R과 H를 곱해서 2파이 R 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원기둥의 건널비를 짚어볼게요. 원기둥의 건널비 S는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 두 번이라고 해서 2파이 R 제곱. 그리고 옆면은 가로의 길이 2파이 R에 세로의 길이 H를 곱해서 2파이 R H로서 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통해서 대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원기둥이 주어졌을 때 각각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에 도전해 보세요. 확인 1. 다음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우리는 앞서 각기둥이나 원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4개의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는 밑면의 모양이 직각 삼각형이고요. 이는 펼쳐보면 합동인 밑면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옆면은 직사각형 3개를 펼쳐 커다란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제 건널비를 직접 구해 볼게요. 먼저 밑면 하나의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밑면에서 밑변의 길이는 6,
높이가 8인 삼각형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로 밑면 하나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밑면이 2개 있으므로 곱하기 2. 이제 옆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옆넓이는 펼쳤을 때 커다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기둥의 높이 12cm,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즉, 6 더하기 8 더하기 10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6 더하기 8 더하기 10, 가로에 세로 11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간단하게 24 곱하기 2로, 이것은 24 곱하기 12. 따라서 48 더하기 288로 건널비는 336이 되겠네요. 넓이에서 단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끝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습관 길러주세요. 두 번째,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는 밑면의 모양이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사다리꼴 2개, 그리고 옆면인 4개의 직사각형인데 펼쳤을 때 커다란 직사각형이 됩니다. 먼저 밑면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구해 볼게요. 밑면 하나를 보면 윗변의 길이는 3, 밑변은 6, 높이는 4이므로 3 더하기 6 곱하기 4 나누기 2. 하지만 이러한 것이 2개 있다라고 했으니 곱하기 2. 이제 옆넓이를 구하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높이 7과 같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죠. 즉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5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가로에 세로 7을 곱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먼저 정리해보면 36 나누기 2 곱하기 2는 결국에 36과 같죠. 더하기 18 곱하기 7, 즉 36 더하기 126인 162가 건널비가 되겠네요. 단위를 포함해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2 제곱센티미터. 세 번째는 원기둥입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밑면, 원 2개와 펼쳤을 때 옆면은 커다란 직사각형이 되죠. 이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면 하나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지름이 6cm이므로 반지름의 길이는 3cm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은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이것이 원 하나의 넓이가 되며 이러한 원이 2개 있다라고 했으므로 곱하기 2. 이제 옆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옆면에서 세로는 높이인 8과 일치하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인 원의 둘레 2파이 r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간단하게 6파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파이 곱하기 8을 통해서 옆넓이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먼저 이것은 18파이 더하기 이것은 48파이. 따라서 그 합인 6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기둥은 큰 원기둥에 작은 원기둥 모양의 구멍이 뚫린 그러한 도형입니다. 이 도형의 건널비는 쉽게 밑면의 모양은
도너츠 모양처럼 이렇게 작은 원이 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생겼네요. 이러한 모양 두 개와 이 큰 원기둥의 바깥 부분, 옆넓이 부분은 큰 직사각형.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쪽 부분에 생기는 작은 원기둥의 옆면, 이 넓이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대충 식의 맥락을 잡았다면 본격적인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볼게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5cm가 되므로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cm이므로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그것의 차가 하나의 밑면이 될 겁니다. 이러한 밑면이 2개 있으므로 곱하기 2. 두 번째, 큰 원기둥의 옆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높이 6이 되고요. 가로의 길이는 큰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 즉 원의 둘레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5이므로 이것은 10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10파이 곱하기 6. 이때 중요한 것은 구멍이 뚫린 이 작은 원기둥의 옆넓이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요. 높이는 똑같이 바로 원기둥의 높이인 6이 되겠죠. 이것이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작은 원기둥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이므로 4파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4파이 곱하기 6.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25파이 빼기 4파이 곱하기 2 더하기 60파이 24파이. 이제 21파이가 2개 있으므로 42파이 더하기 60파이 더하기 24파이가 되겠고 이것은 126파이가 되겠네요.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이므로 다시 한번 그 건너비를 확인해 주세요. 기둥의 부피. 역시 각 기둥과 원 기둥으로 구별하여 그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부피라고 하는 것은 입체 도형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일 때 부피를 V라고 하고 이 V는 바로 밑넓이와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각 기둥에서도 밑넓이, 사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곱해서 그리고 삼각 기둥에서도 밑면 삼각형의 넓이에 높이를 곱해서 각각 구할 수 있죠. 이것을 토대로 원기둥의 부피도 살펴보겠습니다. 원기둥에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인 원기둥의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이 V 구하는 방법을 구해볼게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각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원기둥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의 부피이므로 밑넓이의 높이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원의, 즉 밑면의 넓이부터 구해볼게요. 반지름이 R이므로 밑면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되며 거기에 높이만 곱해서 그 부피를 구하는 간단한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공식으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각기둥 또는 원기둥이 주어졌을 때 부피를 직접 생각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이 원기둥 같은 경우는 사각기둥을 통해서 부피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원기둥이 꼭 케이크의 모양을 닮았죠. 이때 이 중심을 지나는 모양으로 무수히 많이 잘라보면 아주 작은 조각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이 조각 케이크를 이렇게 엇갈리게
놓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조각 케이크이므로 이러한 모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원기둥, 케이크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각 케이크를 엇갈리듯이 놓았더니만 그 모양이 꼭 사각 기둥의 모양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이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것은 같은 부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때 이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원기둥의 부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각기둥에서 밑면에서 가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둘레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즉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r로 그 절반인 파이 r이 바로 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되며 세로의 길이는 이 밑면의 반지름 r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사각기둥의 높이는 원기둥의 높이 h와 일치하므로 이렇게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각기둥의 부피를 구한다면 먼저 밑넓이 파이 r 곱하기 r 그리고 높이 h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h이므로 역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각기둥의 부피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원기둥의 부피가 같으므로 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확인 1. 다음 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각 기둥 또는 원기둥의 부피는 간단하게 밑넓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4개의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밑면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사다리꼴.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다리꼴에서 넓이는 밑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2하면 밑면의 넓이 그리고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밑넓이를 먼저 구해본다면 30 곱하기 10으로 300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넓이가 아니라 부피이므로 걸맞는 단위인 세제곱 센티미터로 그 부피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체 도형은 큰 사각 기둥에서 작은 사각 기둥 모양의 구멍이 뚫렸죠? 이는 간단하게 큰 사각 기둥 부피를 구하고 거기에서 작은 사각 기둥의 부피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결국 밑넓이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사각형.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이러한 모양이 밑면이 되겠죠. 즉, 이러한 밑면의 넓이를 구하고 이 사각기둥의 높이를 곱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그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큰 사각형, 이것은 정사각형이네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이므로 25가 되고요, 넓이가. 구멍이 뚫린 모양의 작은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이므로 4가 됩니다. 이것이 밑면의 넓이가 되겠네요. 곱하기 7, 즉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완성되며 21 곱하기 7을 통해서 부피 147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은 147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답하셔야겠죠. 세 번째, 원기둥입니다. 원기둥의 부피 역시 마찬가지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밑면은 원의 모양이므로 반지름이 3인, 즉 파이 곱하기 3의 제곱을 통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며 높이 7을 곱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은 9파이 곱하기 7로서 63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입체 도형입니다. 이는 밑면의 모양이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이고 반지름이 3인 부채꼴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채꼴의 넓이에 기둥의 높이 9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 즉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360도 중에서 120도에 해당하므로 360분의 120을 곱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완성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 9를 곱하면 됩니다. 이는 9파이 곱하기 간단하게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고 곱하기 9라고 해서 결국 3파이 곱하기 9, 27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부피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